또 원인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 관리만 잘해도 이런 갑작이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로 나타나는 질병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혈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액은요, 피는 사총사가 있습니다. 혈액은 어디서 생성이 되나요? 네, 골수에서 생성이 되죠. 뼈 사이에 있는 골수에서 피사총사가 생성이 됩니다. 그 피는요, 우리가 원심 분리라는 걸 해보면은 혈장이라는 묵은 피에 혈구가 둥둥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혈장은요, 55%, 혈액의 55% 정도가 됩니다. 얘는요,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혈장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뭘로 되어 있느냐?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수가 아닌 야갈칼이 우리 피와 똑같은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좋은 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물 난리가 대구에 또 난리가 났죠. 그럴 때마다 생수를 찾으시는데요. 사실 우리 물속에는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녹아져 있고 여러 가지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스프링을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8%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에 퉁퉁 붓기도 하고요. 삼투압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붓기도 하고 또한 기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력 없으신 분들이 단백질만 먹어도 힘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중에 한 2%는 또 미네랄로 되어 있어서 신경 전달 이런 역할들도 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혈장입니다. 혈구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적혈구,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적혈구 때문이거든요. 적혈구가 가장 많고 우리 면역세포라고 불리는 게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세균도 바이러스도 굉장히 지금도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일 기억하고 처리하고 청소하고 방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백혈구의 역할인데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면역 얘기를 할 때 백혈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소판은요, 상처가 나면 딱지를 생기게 하는 지혈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혈장과 혈구 요렇게 피사총사가 우리 혈액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우리 혈액 중에서 가장 많은 적혈구는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적혈구가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뭔가요? 빈혈이죠. 그러면 빈혈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또 다음 제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빈혈, 우리 적혈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면 빈혈이 일어납니다. 앉았다 일어나면은 우리 깜깜해지거나 여러 가지 산소 운반이 잘 못 됐을 때 머리가 멍해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겪으셨죠? 자, 그러면 빈혈은 왜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혈구에는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우리 적혈구가 빨갛게 보이는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건 바로 헤모글로빈 때문입니다. 요게 적혈구 하나에 2-3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 있죠. 이 헤모글로빈은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헤모글로빈 한 분자는요. 철분 4개를 붙여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분 하나당이요. 산소 하나씩을 붙여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철분 오늘 챙겨 드셨어요? 시금치 오늘 챙겨 드셨나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더 붙이지 못해서 산소를 반밖에 이동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빙그르르 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철분 결핍성 빈혈인데요. 간단합니다. 요럴 때는요. 우리 제품 중에 아이언 폴릭이라는 엽산 철분제 요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2-3개월 정도만 지나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요. 여기 보니까 적혈구가 우리가 혈액이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혈액이 막 찢겨져 있고 쪼글쪼글해져 있고 막 이렇게 노화가 되어 있다. 그쵸? 요 혈액은 왜 그럴까요? 딱 봐도 제대로 산소를 잘 운반하지 못하게 생겼다. 그쵸? 요거는요. 바로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서 혈액이 녹는 빈혈입니다. 용혈성. 네. 왜 그럴까요? 혈액이 왜 녹을까요? 쪼글쪼글쪼글해져서 지금 노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우리 영양소 중에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혈구도요, 세포거든요. 세포 하나하나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지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방 성분, 네,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이 지질 성분이 매끈매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랜스 지방 좋아하잖아요. 포화 지방, 고기 막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질 성분이 터덜터덜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끼리 끈끈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혈이라고 부르고 피떡이라고 부르는 우리 이런 피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매끈매끈하게 아주 작은 모세혈관도 잘 지나다니게 하려면요. 우리 세포막이 매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끈해야지만 좋은 것도 잘 들어오고 나쁜 것도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세포막이 좋은 오메가3로 둘러싸여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름 성분을 보호해 주는 지용성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야지만 지용성 비타민은요. A, D, E, K 요런 것들이 지용성 비타민인데 그중에서도 세포막을 보호하는 데는요. 비타민 E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가 빨리빨리 노화되고 쪼그라들어요.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원래 혈액은 한 번 태어나면 4개월, 120 일을 살다가 비장해서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요 지용성 비타민이 없으면은 세포를 잘 지켜주지 못하니까 요렇게 2개월이 됐는데 3개월이 됐는데 노화됐네. 죽여야지 하고 비장해서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적혈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적혈구 빨리빨리 늙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오메가3를 잘 드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지금 새롭게 리뉴얼된 오메가3에는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오메가3 먹을 때는 "비타민 E도 함께 구매해서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너지 내는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E, 오메가3가 함께 들어가서 흡수율도 좋게 하고 비타민을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용혈성 빈혈인데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면 된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막 급히 적혈구라고 막 삐죽삐죽한 것도 돼 있고 여기는 난형 적혈구라고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그리고 중간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는 그런 적혈구들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바로 영양소가 부족한 적혈구들입니다. 혈액에 우리가 먹은 것으로 혈액이 계속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타민 B군 같은 거 요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이 제 모양을 내면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 조혈모세포라는 뼈 속에서의 골수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질 때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B군 같은 게 없으면요. 혈액을 잘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9, B12, 철분 요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모양이 찌그러지고 요런 게 바로 악성 빈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은요. '내가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또는 이 영양소를 많이 주더라도 '위에서 흡수를 잘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요. 우리 비타민 B군, 단백질 요게 다 들어 있는 게 뭐죠? 더블 X죠, 더블 X. 더블 X를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뭔가를 잘 넣기는 하는데 나는 멍이 잘 들어. 난 부딪혔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막 멍이 들었어. 이런 분들은요, 혈관이 굉장히 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곳곳에서 출혈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출혈성 빈혈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잘 부딪히면 잘 파괴가 되느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이 혈관은요, 콜라겐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서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잘 할 수 있고 탱글탱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요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콜라겐을 합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적혈구가 제대로 제일 잘 일을 잘하게 하려면은 여기 보니까 단백질과 WX와 오메가3와 비타민 E와 철분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고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맨즈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 중에 쭉 찢어 먹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맨즈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혈액이 바뀌는 4개월 이후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수치적으로나 내가 느끼는 것이나 좋아진다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혈관 얘기를 했었는데요. 혈관도 제가 짧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이렇게 펼쳐 보면은 12만 킬로나 돼요. 12만 킬로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 2바퀴 반 정도입니다. 어마무시한 길이가 내 몸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한 이 혈관들을 제가 40이 넘도록 쭉쭉쭉쭉 뽑아 가지고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방도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 내 혈관이 더러워진 거죠.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혈관을 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먹는 걸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곳곳에 세포도 잘 생성을 하고요. 재생이라는 걸 잘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혈관은요. 우리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렇게 12만 킬로나 이 12만 킬로를 1분 안에 돌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돌아야 될까요? 이 작은 미세 모세혈관을 한 바퀴를 확 돌아야 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돌아야 될까요? 그래서 혈액이 콸콸 흐릅니다. 혈액은 절대 졸졸졸졸 흐르지 않아요. 콸콸 흐르기 때문에 그 압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폐를 지나서 산소가 가득한 혈관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동맥입니다. 그래서 동맥은요, 탄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두껍고요. 그리고 그게 전체 이렇게 손끝 발끝으로 모세혈관이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을 하면서 다 쓰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다시 수거를 해서 정맥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맥은 심장과 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유속이 조금 더 느려요. 그리고 이게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때가 잘 낄 수 있겠죠. 우리 천천히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잘 낍니다. 마찬가지로 정맥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플라그 같은 것들이 잘 낄 수도 있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역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런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역류를 하지 않게끔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 혈관이 끈끈해져 있고 그리고 혈액이 끈끈해져 있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고혈압인데요. 제가 시간상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은요. 정상을 120에 80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9 정도가 되면 다음번에 3개월 후에 오셔서 약 받아 가세요.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140 이상이 되면은 고혈압 약을 평생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99년도에서 WHO에서는요. 160도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20으로 낮추면서 전 국민을 지금 고혈압 약을 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고혈압이 그러면 뭔지,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한번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뇌에서 신호를 줘야 됩니다.
베타파라는 걸로 "심장아 뛰어!"라고 동방결절이라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심장아 뛰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혈관으로 우리 혈액을 보내서요.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로 공급을 합니다. 매일매일 10 정도 영양소와 산소가 왔었는데요. 어느 날 5 밖에 안 오는 거예요. 왜? 혈관에 덕지덕지 플러그 같은 게 꼈어요. 혈전, 혈액이 피떡이졌어요. 오는 길이 너무 정체되고 막혀 있으니까 10이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압을 줬는데도 5 밖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세포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아. 나 말도 못 하겠고 재생도 못 하겠고 온 막 이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나 살려줘." 하고 뇌한테 "너 왜 혈액 안 보내줘?"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가 "심장 너 일 안 해? 더 뛰어, 더 뛰어." 하고 심장을 막 이렇게 더 뛰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 혈압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는 길이 정체되고 막혀져 있으니까 억지로 밀어서 푸시해서 10 정도가 오는 거죠. 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병원에서는요. 이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요런 약들을 처방을 합니다. 이뇨제로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베타파 차단제로 신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알파파 차단제로 이게 심장이 덜 뛰게 하는 겁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차단제로 이 압을 줄여주는 거, 효소를 억제하는 것, 칼슘 차단제로 칼슘을 억제해서 심장이 근육이거든요. 칼슘으로 쪼고 마그네슘으로 이완시키는데 그걸 차단하는 이렇게 수치를 차단하는 것에만 혈압약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혈압약을 5 년을 먹고 10 년을 먹는다고 해서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원인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 정수기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관 청소하는 레시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고혈압을 장기간 보역하고 있었다 하면 혈관이 너덜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 혈관을 다시 쫀쫀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계속 여기에 혈전이 생기고 플라그가 생길까요? 산화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산화, 다른 말로 노화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더블엑스 항산화제를 드셔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저는 맨즈팩과 레시틴, 단백질, 그리고 아세로라시 정도, 그리고 심장이 지금 굉장히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세포가 굉장히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코큐텐이라는 이 세포의 능력을 업시키는 그런 영양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말대로 막 5 년, 10년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하나둘 약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당뇨 추가되고요. 고지혈 더 추가가 되는 거 아시죠? 왜? 원인은 하나도 해결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혈관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내 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은 영양소로 재생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네, 요런 영양소를 드시면서 내 혈액 혈관 관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또 공유를